안녕하세요. 형사법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23년도 제1차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 그 문제 중에서도 17번 문제, 형법 강론 중에서 요즘 대단히 중요한 주거 침입죄에 관련된 판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내용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침입죄가 과거보다 최근에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요지와 키워드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주거 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메모를 켜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은 위오지의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인 위오지가 되기 위해서는, 즉 위오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조물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럼 위오지가 뭐냐? 첫 번째,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 항상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야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출입 제한이 없이 사방이 다 뚫려 있는데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은 당연한 요건이고 이 요건을 결국 묻고 있는 거예요.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존재해야 됩니다. 건조물이 존재해야 그걸 막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조물이 없이 건조물의 형체도 없는데 이걸 막고 있으면 이게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요건, 출입 제한, 구조, 출입 제한, 그다음에 구조, 요게 있어야만 위오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에 해당돼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대단히 중요한 위오지에 대한 개념을 묻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틀려버렸어요. 1번부터 답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입니다. 이런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 부분, 일반적인 우리가 출입이 허용된 상가가 아닙니다. 이런 어떤 주택들, 아파트와 같은 이런 공동주택, 전용 부분의 소유자들이 있는 이런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요. 요즘에 아파트 바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파트 출입문에 이렇게 유리문으로 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카드키를 대야만 문이 열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게 출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서부터 펼쳐지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전부 다 전유 부분의 사용자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공용 부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주거 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보시면 공용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와 같은 공용 부분 이것도 주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출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거고. 네, 3번입니다. 3번은 옛날 초원복집 사건이 있었죠. 도청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 주거 침입죄를 인정했어요. 평온하게 들어갔죠. 영업주가 이 사람이 도청을 할지 안 할지를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어떤 내심의 범죄 의사 같은 건 중요치 않아요. 외형적 객관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이건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였지만 이제는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더 이상 그것은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예요. 따라서 이 판례도 대단히 중요한 판례죠. 따라서 이렇게 영업주의 승낙 통상적인 출입 방법, 이거는 주거 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4번 판례도 굉장히 좀 중요한 판례인데 4번 판례는 어떤 남녀 부부가 있었는데 둘이 대판 싸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여동생한테 야, 내 남편 오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이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지가 않겠죠. 자기 아내인 여동생이 꽉 문을 틀어 잠그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출입문을 부시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자기 엄마도 있었어요. 즉
이 부인 입장에서는 자기 시어머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사람한테 바로 주거침입죄, 이 남편과 이 남편의 엄마한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겠느냐, 이 문제인데요. 자, 이 여동생한테 아니 부부싸움 했다고 해서 문 걸어 잠글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없죠. 따라서 이 사람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뭐 그 자체가 어떤 손괴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될지언정 이 사람한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어가는 사람, 이 남편의 동의를 받고 자기 엄마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반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니한테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공동 주거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 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 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들어갔다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면 자 1번은 위호지의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1번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들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2번 문제, 2번도 결국은 이 행위 태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위 태양이 대단히 중요하고 바로 이런 공용 부분도 사실상 주거 필요성이 보장된다, 보호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사람의 주거에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 공동현관 출입 관련해서 어떻게 이 공동현관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기 주재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 이런 경우들은 공동현관이라 하더라도 전유 부분과 밀접한 공용 부분으로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가 출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상가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 내가 어떤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으로 들어갔다. 이거 침입행위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도 대단히 중요한데 4번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문을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출입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출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거주자의 또 승낙, 즉 이 들어가는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함께 들어간 외부인도 여전히 당연히 장소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통상적인. 따라서 이거는 똑같이 주거침입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판결문을 좀 제가 길게 붙여놨는데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신다면 이 부분 아마 한 번 정확히 받으면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